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그 웹 기반 협업 디자인 및 프로토타이핑 툴의 선두주자 피그마, 티커 심볼 FIG입니다. 네, 피그마, FIG 요즘 정말 핫하죠. 네, 맞아요. 피그마는 최근에 성공적으로 IPO를 마쳤잖아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 기업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게 단순히 디자인 툴을 넘어서서 협업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평가들이 많죠. 어떻게 이런 혁신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떨지 정말 궁금한 점이 많아요. 뭔가 성공 스토리가 기대되지 않나요? 물론 성공 가능성도 크죠. 한데 동시에 이제 막 시장에 시험대에 오른 신생 상장 기업이라는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장밋빛 전망 뒤에 혹시 가려진 위험 요인은 없는지, 또 기존의 그 강자들 있잖아요. 어도비 같은 그런 기업들과의 경쟁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죠.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대와 우려, 이 양쪽 측면을 모두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피그마가 어떤 회사인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피그마의 핵심 정의는 누구나 어디서든 함께 디자인할 수 있는 공동 작업 공간, 콜라보레이티브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공동 작업 공간. 네, 그러니까 단순히 결과물만 딱 공유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실시간으로 같이 하는 거죠. 아, 과정의 공유,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이들의 비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를 더, 뭐랄까, 접근성 높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디자인이라는 분야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의 경계를 허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는 디자인이라고 하면 뭔가 전문가의 영역, 디자이너만 하는 일처럼 여겨졌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피그마는 그걸 넘어서서 개발자, 마케터, 기획자, 프로젝트 매니저 등등 제품 개발에 관련된 모든 팀원이 다 같이 참여하는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거죠. 뭐랄까 디자인의 민주화 같은 느낌, 그런 포부가 느껴집니다. 아, 디자인의 민주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특정 직군만의 일이 아니라 팀 전체의 협업 과제로 보겠다. 이런 시각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피그마의 목표 고객층도 되게 흥미로워요. 당연히 디자이너가 핵심 고객이긴 한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자나 마케터, PM까지도. 네, 맞아요. 그런 제품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전부 다 디자인 프로세스에 쉽게 참여하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단순히 사용자층을 넓히는 걸 넘어서 제품 개발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전이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로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수익은 어떻게 내는 거죠? 네,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역시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입니다. 아, 사스 요즘 대세죠. 네, 과거처럼 뭐 프로그램을 사서 PC에 설치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모든 기능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거죠. 클라우드 기반. 네, 그래서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협업하면서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용 기간이나 뭐 기능에 따라서 월별 또는 연간 구독료를 내는 방식인 거죠. 네, 뭐 사스 모델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럼 주요 수익원은 당연히 구독료겠네요. 맞습니다. 이 구독료가 핵심 수익원인데 요금제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새 거지요. 어떤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스타터라고 해서 이건 무료예요. 아, 무료 플랜이 있군요. 네, 개인 사용자나 아주 작은 규모의 팀이 피그마를 한번 맛볼 수 있게 기본적인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뭐 파일 수 같은 데는 제한은 좀 있지만 피그마를 경험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써보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로페셔널 요금제인데요. 이게 이제 팀 단위 협업에 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뭐 무제한 파일 저장이라든지 좀 더 고급 프로토타입 기능, 사용자 권한 관리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유료 요금제입니다. 이게 사실 피그마의 가장 큰 수익 기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프로페셔널 요금제가 핵심 수익원이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가니제이션 엔터프라이즈 요금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규모 조직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인데요. 강화된 보안 기능이나 중앙 집중식 관리, 전사적인 디자인 시스템 관리 기능 같이 기업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고급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대기업용 플랜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바로 그 무료 요금제, 프리미엄 전략이에요. 아, 프리미엄 전략.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네,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무료로 사용하게 해서 사용자 기반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거죠. 문턱을 낮추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써보게 만들고 그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해지거나 아니면 팀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프로페셔널 같은 유료 요금제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이네요. 네, 이게 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비전하고도 딱 맞아떨어지고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서 정말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를 이끈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모델 자체는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피그마가 유독 이걸로 성공한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그 강자들, 어도비나 스케치 같은 툴들을 제치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별점, 그러니까 경쟁 우위는 뭐였을까요? 네, 피그마만의 경쟁 우위. 이걸 좀 정리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요. 궁금하네요. 첫째는 뭐니 해도 압도적인 실시간 협업 및 접근성입니다. 아, 실시간 협업. 역시 그게 가장 큰가요? 네,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과거의 어도비 XD나 스케치 같은 툴들은 기본적으로 각자 PC에서 작업하고 그 파일을 저장해서 보내주고 받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파일을 주고받아야 협업이 가능했잖아요. 네, 맞아요. 버전 관리도 복잡하고 번거로웠죠. 그렇죠. 근데 피그마는 마치 그 구글 문서처럼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파일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디자인을 막 수정하고 또 거기서 바로 댓글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와, 그건 정말 혁신적이었겠네요. 네, 이 협업의 용이성 덕분에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기획자, 개발자 등 다양한 직군이 함께 사용하는 프로덕트 협업 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죠. 단순 디자인 툴이 아니라 협업 툴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경쟁 우위는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산 경량화요? 그건 어떤 의미죠? 기술적인 건가요? 네, 기술적인 측면인데 사용자가 비싼 고사양 컴퓨터나 특정 운영체제, 예를 들어 맥OS 같은데 얽매일 필요가 없이 그냥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웹 기반이니까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이게 사용자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확 없애주고 플랫폼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기술적 자산 경량화인 셈입니다. 덕분에 피그마는 훨씬 더 넓은 사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확실히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컸겠네요. 비싼 맥북 없이도 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셋째 경쟁 우위는 통합 생태계 구축입니다. 생태계 구축이요? 네. 피그마는 단순히 디자인 툴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피그마 커뮤니티와 피그잼이라는 온라인 화이트보드 툴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커뮤니티랑 피그잼이요? 네. 먼저 피그마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자들이 직접 만든 디자인 템플릿이나 기능을 확장하는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생태계를 스스로 키워나가고 있어요. 사용자들이 직접 기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피그잼은 온라인 화이트보드 툴인데 이걸 통해서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작업, 그리고 개발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아이디에이션부터 최종 피드백까지 다 피그마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 사용자들이 다른 툴로 옮겨가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고요. 아, 락인 효과. 확실히 생태계가 커지면 벗어나기 어렵죠. 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결국 디자인 협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피그마의 목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업, 접근성, 생태계. 이 3가지가 피그마의 강력한 경쟁 우위라는 말씀이시군요. 확실히 강력한 조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적인 장점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한 기술적 해자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아,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 실시간 협업 기능 같은 거요. 물론 피그마가 선도했지만 어도비 같은 경쟁사들이 결국 비슷한 기능을 구현해서 따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술 자체만 놓고 보면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피그마가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복잡한 벡터 그래픽 작업을 실시간으로, 그것도 거의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적인 렌더링 엔진과 동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 기술력이 기반이 됐겠죠. 그렇죠.
이게 기존 데스크톱 기반 툴들이 가졌던 뭐 파일 저장 문제, 버전 관리의 어려움, 공유의 비효율성 같은 걸 근본적으로 해결했거든요. 이 기술 덕분에 피그마가 단순한 툴을 넘어서 협업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하지만 일부 분석에서는 피그마의 진정한 힘이 단순히 그런 기술적인 우위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어떤 분석이죠? 물론 기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용자의 작업 습관 자체를 바꾸고 협업이라는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데 성공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죠. 플랫폼으로서의 본질. 네, 그러니까 독점 기술 하나만으로는 장기적인 해자를 구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아, 그 지점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피그마의 무형의 경쟁 우위,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효과요? 네, 피그마의 진정한 해자는 어쩌면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첫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커뮤니티 기반 성장입니다. 그 피그마 커뮤니티가 핵심이에요. 아, 사용자들이 직접 만드는 그 커뮤니티요? 네,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수많은 템플릿, 플러그인,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계속 공유되면서 피그마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더 좋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사용자는 이 방대한 자료 덕분에 훨씬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기존 사용자는 자기가 기여하고 또 활용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를 떠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아주 전형적인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확실히 강력한 효과네요. 그리고 둘째는 협업의 표준화 효과입니다. 협업의 표준화요? 네, 피그마가 팀 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기획자, 개발자, 마케터 같은 비디자이너 직군까지 굉장히 널리 사용되면서 점차 조직 내에서 협업의 표준 언어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모두가 피그마로 소통하게 된다는 거죠? 네, 모두가 같은 플랫폼에서 소통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이 한번 자리 잡으면 다른 툴로 바꾸는 데 드는 학습 비용이나 업무 방식 변경의 불편함, 즉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아, 전환 비용, 다른 툴로 바꾸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그렇죠.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브랜드 인지도요? 네, 이제 뭐 디자인 협업 툴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피그마를 떠올릴 정도로 피그마는 이 분야에서 사실상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피그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죠. 네, 이게 신규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시장을 선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 자산입니다. 커뮤니티, 표준화, 브랜드 인지도, 이 세 가지가 네트워크 효과의 핵심이군요. 네, 결국 피그마의 가장 큰 차별점은 협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스케치는 여전히 데스크탑 파일 중심이었고 어도비 XD는 뭐 포토샵 같은 자사 제품과의 연동성을 강조했지만 실시간 협업 경험은 피그마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군요. 그렇죠. 피그마는 디자인 작업 자체를 웹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공동 작업으로 완전히 재정의함으로써 경쟁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장을 개척한 겁니다. 덕분에 단순한 디자인 툴을 넘어서 제품 개발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덕트 개발의 중심 플랫폼이 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봅니다. 네, 확실히 네트워크 효과와 높은 전환 비용은 강력한 해자로 보입니다. 설득력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질적인 성장이 과연 실제 재무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특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숫자를 더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재무 상태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피그마가 2025년 7월 31일에 상장을 해서 아직 공식적인 분기별 재무 실적 발표가 없다는 거예요. 아, 맞다. 아직 첫 실적 발표 전이죠. 네, 상장 후 첫 공식 실적 발표는 2025년 9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주로 IPO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에 기반한다는 점을 꼭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IPO 공개 자료 기준이라는 점 유의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기준으로 2025년 1분기 주요 지표는 어땠나요? 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1분기 지표를 살펴보면요. 피그마의 성장세는 정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오, 그런가요? 우선 총 순수이익이 2억 2,82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46% 성장?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매우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86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흑자 전환까지 성장하면서 수익성까지 잡았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성장과 동시에 수익성까지 개선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순달러 유지율, 넷달러 리텐션인데요. 아, NDR. 사스 기업 분석할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얼마였나요? 이게 무려 132%를 기록했습니다. 132%요? 와, 이건 정말 경이적인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 고객들이 작년에 100달러를 썼다면 올해는 평균 132달러를 피그마에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돈을 더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고객 충성도가 매우 높고 추가 기능을 구매하거나 상위 요금제로 전환하는 소위 업셀링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스 기업에게는 정말 중요한 지표죠. 132%면 업계 최고 수준 아닌가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고객 수 같은 지표는 어땠나요? 네, 총 고객 수는 연간 매출 1만 달러 이상 기준으로 11,107명에 달했고요. 이 중에서 연간 10만 달러 이상 매출을 내면 대형 고객도 1,031명이나 됩니다. 오, 대형 고객 수도 1,000명이 넘는군요. 기업 시장 공략이 성공적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총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30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300만 명. 상당한 규모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볼 때 피그마의 주요 성장 동의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첫째는 방금 본 강력한 재무 성장과 흑자 전환. 네, 46% 성장과 흑자 전환. 둘째는 132%라는 경이로운 수준의 NDR이 보여주는 높은 고객 충성도와 확장성. NDR 132%는 정말 강력하죠. 그리고 셋째는 최근 피그마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기술 통합입니다. 아, AI 기술 통합이요? 피그마도 AI를 도입하고 있군요. 네, AI를 활용해서 템플릿을 생성해주거나 회의록을 요약해주거나 반복적인 디자인 작업을 자동화해주는 같은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비디자이너 사용자까지 끌어들여서 사용자 기반을 더 확대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기능 추가가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군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이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가오는 2025년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예상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시장 예상치를 보면 매출은 약 2억 4,9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04달러에서 0.09달러 사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억 4,900만 달러, 1분기보다 더 성장할 걸로 예상하는군요. 네, 그래서 다가오는 9월 3일 발표에서 이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혹은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첫 공식 실적 발표인 만큼 만약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하겠네요. 맞습니다. 첫 성적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아주 높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좀 볼까요? 사스 기업의 자산은 사실 눈에 보이는 공장이나 설비가 아니라 고객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피그마의 자산 건전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피그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처럼 대출 자산의 연체율 같은 그런 전통적인 자산 건전성 지표를 사용하지는 않죠. 그렇죠. 대신 피그마의 자산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은 앞서 계속 언급됐던 고객 유지율, 특히 NDR, 매출 성장률, 그리고 운영 효율성 같은 지표들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아, 그런 지표들이 자산 건전성을 보여준다? 네, 이 지표들이 회사의 성장 질이 어떤지,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아까 본 2025년 1분기 지표를 다시 보면 피그마는 어땠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요? 우선 매출 성장률 46%는 아까 확인했고요. 네, 46%? 그리고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총 마진율, 그로스 마진이 무려 91%에 달합니다. 91%요? 와, 거의 대부분이 이익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때 판매된 소프트웨어의 원가가 매우 낮다는 의미인데 SAS 업계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또한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도 2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마진 28%. 이것도 높은 수치죠? 네, 이건 벌어들인 돈에서 실제 사업 운영과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도 현금이 아주 많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비용 관리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면서 수익성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와, 성장률도 높은데 마진율이란 현금 흐름까지 좋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자산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다시 한번 NDR 132%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또 NDR이군요. 이게 자산 건전성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비유하자면 금융회사의 연체율이 낮을수록 그 회사의 대출 자산이 건전하다고 보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SAS 기업에게는 NDR이 높을수록 기존 고객이라는 자산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건전한 자산, 고객 기반 구조를 반영하는 겁니다. 아, NDR이 높으면 고객 자산이 튼튼하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NDR 132%는 기존 고객들이 피그마 없이는 정말 안 된다고 느낄 만큼 만족도가 높고 제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기능을 쓰거나 팀 내 사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더 내고 상위 플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거죠. 고객들이 돈을 더 낼 만큼 만족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존 고객 기반이 탄탄하면 신규 고객 유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잖아요. 아, 그렇죠. 기존 고객들이 계속 돈을 내주니까. 네. 따라서 만약 경기 침체 같은 외부 환경 변화로 신규 고객 확보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기존 고객들로부터 꾸준히 발생하는 매출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일종의 완충 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아,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힘이 있다는 거군요. 네. 즉, 피그마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어느 정도는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피그마가 디자이너를 넘어서 비전문가까지 사용자를 넓히고 또 AI 기능을 도입하는 등 계속해서 제품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결국 이렇게 높은 NDR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 회사의 성장 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주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NDR 132%, 정말 기억해야 할 숫자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지표들만 보면 항상 시장 반응도 뜨거웠을 것 같은데 아까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시장 반응이 좀 미미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랬던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참고 삼아서 상장 전이긴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자료 중에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 경영진의 자신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땠는데요? 당시 피그마는 협업 디자인 플랫폼의 선두주자임을 엄청 강조했고요. 특히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의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어도비와의 인수합병이 무산됐잖아요. 아, 맞아요. 빅딜이었는데 무산됐죠.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보였었죠. 경영진은 자신감이 넘쳤군요. 실제 성과는 어땠나요? 재무 성과 자체는 견조했습니다.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1억 2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충족했고요. 안정적인 구독 기반 매출을 입증했죠. 35% 성장, 나쁘지 않네요. 제품 쪽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제품 혁신 측면에서는 그 온라인 화이트보드 툴인 피그잼 하고 개발자와의 협업을 돕는 데브 모드의 사용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디자인팀과 개발팀 간의 워크플로우를 효율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피그잼과 데브 모드도 잘 되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주요 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피그마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런 점도 밝혔습니다. 이게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또 기업 고객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었죠. 들어보면 꽤 괜찮은 발표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당시 시장의 반응은 경영진의 자신감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실적 발표 자체는 꽤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어요. 하지만 주가 변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했습니다. 발표 다음 날 주가가 약 2% 상승하는 데 그쳤거든요. 겨우 2%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 시장이 이미 피그마의 견고한 성장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모멘텀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거래량은 평소보다 증가하긴 했지만 이건 뭐 실적 발표라는 정보 공개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로 해석되었고요. 즉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뭔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나 모멘텀을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더 확실한 뭔가를 원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보면 피그마는 분명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혁신적인 제품으로 매력적인 투자처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경쟁 심화라는 리스크 또한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밸류에이션 부담과 경쟁 리스크. 네. 따라서 시장은 경영진의 자신감 표명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앞으로 발표된 실적을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과 특히 기업용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확장을 실제로 증명하기를 기다리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거군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회사의 공식 가이던스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비교하는 게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앞으로 피그마의 실적을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두 가지, 회사의 공식 가이던스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의 비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던스랑 컨센서스가 각각 뭐였죠? 네, 가이던스는 회사 경영진이 스스로 예상하는 미래 실적 목표치이고요. 컨센서스는 여러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시정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한 집단적인 시장 기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회사의 목표치와 시장의 기대치. 네, 그래서 만약 회사의 가이던스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다면 가이던스 컨센서스, 이건 경영진이 미래 성장에 대해서 매우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가이던스가 더 높으면 좋은 거군요. 반대로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보다 낮다면 가이던스 컨센서스, 이건 뭐 성장 둔화나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 같은 잠재적 위험을 시사할 수 있어서 투자자들이 실망하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가이던스가 낮으면 안 좋네요. 그리고 가이던스와 컨센서스가 비슷하다면 가이던스 이꼴 컨센서스, 이건 회사의 성장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서 뭐 큰 주가 변동은 없겠지만 회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이던스와 컨센서스를 비교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특히 피그마처럼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애널리스트들의 커버리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엔 신뢰할 만한 컨센서스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신규 상장주니까. 네. 이럴 때는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던스 자체가 사실상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를 잘 달성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컨센서스가 없으면 가이던스가 기준이 되는군요. 그렇죠. 또한 컨센서스가 특정 방향으로 편향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혹은 비관적일 경우 실제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시장의 반응이 예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낮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발표된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공식 발표, 가이던스 포함과 시장의 기대치, 컨센서스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것이 투자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이던스와 컨센서스를 꾸준히 체크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발표될 피그마의 실적을 분석할 때 저희는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핵심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피그마 실적 분석을 위해 다음 5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제안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피그마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좀 더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오, 5가지 체크 포인트 기대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가이던스 달성 여부입니다.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죠. 회사가 제시했던 매출 및 사용자 성장 목표치를 실제로 달성했는지 혹은 뛰어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역시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하군요. 네, 특히 엔터프라이즈 고백 확보 실적이라든지 신규 제품, 픽셈, 댐모드 등의 유료 전환율 관련 목표 달성 여부를 좀 더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고객 확보랑 신규 제품 성과가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뭔가요? 둘째, 수익성 지표의 변화입니다. 매출 성장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같은 수익성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아, 수익성.
단순히 매출만 늘어선 안 되니까요. 그렇죠. 매출이 늘면서 이익률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면 이건 규모의 경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R&D 및 판매 관리비 지출 추이를 통해서 비용 관리 효율성도 함께 평가해야 하고요. 비용 관리도 잘하고 있는지 봐야겠군요. 세 번째는요? 셋째, 연간 반복 매출 ARR 추이입니다. 사스 기업인 피그마의 성장을 평가하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죠. 바로 ARR, Annual Recurring Revenue입니다. ARR, 연간 반복 매출. 이것도 사스의 핵심 지표죠? 네, 계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ARR이 꾸준히 증가하는지, 그리고 고객당 평균 매출, RPA가, 순 고객 유지율, NDR 지표를 함께 보면서 기존 고객으로부터의 매출 확대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ARR 증가세와 함께 RPA, NDR을 같이 봐야 하는군요. 네 번째는 뭔가요? 이건 재무 외적인 건가요? 네, 다음 두 가지 포인트는 재무지표 외적인 부분이지만 역시 중요합니다. 넷째,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 정책 업데이트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요. 피그마가 벌써요? 아직 성장 단계라 배당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하지만 만약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거나 업데이트한다면 이건 경영진이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신호일 수 있어서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거죠. 아, 자사주 매입은 가능성이 있겠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는 뭔가요? 다섯째, 경쟁 환경 및 기술 혁신 관련 코멘트입니다. 아, 경쟁과 기술, 이것도 중요하죠. 네, 어도비 등 기존 경쟁사의 움직임,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 툴의 등장은 피그마에게 아주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 시 경영진이 경쟁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AI 기술을 자사 제품에 어떻게 통합하여 경쟁 우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진의 전략 방향을 파악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는 피그마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성장 전략의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이던스 달성, 수익성 변화, ARR 추이, 주주 환원 정책, 경쟁 기술 코멘트,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실적 발표를 분석하면 피그마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피그마의 장기적인 성장 기회와 리스크를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까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 성장 기회부터 짚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요약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디자인 협업 시장 자체의 확장입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피그마는 디자이너를 넘어서 개발자, 마케터 등 다양한 직군을 포용하면서 디자인의 개념을 프로덕트 협업 전체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군요. 네, 피그잼이나 데브모드 같은 툴들이 이걸 뒷받침해주면서 기업 내 전체 워크플로우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이건 단순히 디자인 툴 시장을 넘어서서 훨씬 거대한 기업용 사스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시장을 재정의하면서 성장하는 거네요. 두 번째 기회는요? 둘째, AI 기술의 선제적 통합입니다. 피그마는 디자인 프로세스에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AI 통합, 이게 또 중요한 기회가 되는군요. 그렇죠. AI 기반의 템플릿 생성이나 반복 작업 자동화 기능 등 비전문가의 사용을 돕고 기존 사용자에게는 엄청난 효율성을 제공할 겁니다. 이는 기존에 구축해놓은 경쟁 해자, 모트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AI로 해자를 더 깊게 파는 거네요.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뭔가요? 혹시 NDR인가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셋째, 높은 고객 유지율과 확장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32%에 달하는 NDR은 피그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NDR아 132% 정말 대단하죠. 기존 고객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의미하며 특히 경기 침체 같은 불확실성이 커질 때 회사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죠.
시장 확장, AI 통합, 높은 NDR. 정말 강력한 성장 기회들이네요. 네, 분명 매력적인 기회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그마가 직면한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리스크 요인도 3가지군요. 첫 번째는 뭔가요? 역시 경쟁인가요? 맞습니다. 첫째, 경쟁 심화 및 시장 포화 가능성입니다. 현재 피그마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맞지만 어도비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웹 기반 협업 기능을 계속 강화하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도비의 추격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또한 AI 기술을 앞세운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등장해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과거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경쟁 심화와 성장률 둔화 가능성.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둘째,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아, 경기 침체 같은 거요? 네, 피그마와 같은 사스 기업의 매출은 기업들의 IT 투자 지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독을 줄이거나 신규 도입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사스 구독부터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피그마의 신규 고객 확보와 기존 고객의 없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도 무시할 수 없군요. 마지막 3번째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셋째,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규제요? 어떤 규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미국과 유럽 시장 중심이지만 향후 중국 등 다른 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할 경우 각국의 데이터 주권, 데이터 소브레니티나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같은 아주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 데이터 관련 규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게 중요하죠. 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특성상 데이터 현지화 요구 같은 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 진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경쟁 심화, 거시경제, 규제 환경. 이 3가지가 주요 리스크군요. 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피그마의 실적 발표를 볼 때 단순히 매출 증가율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높은 NDR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AI 기술 도입이 실제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에 대해 경영진이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아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숫자 너머에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가 될 것입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늘 정말 피그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오늘 저희는 웹 기반 협업 디자인 툴 피그마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피그마는 강력한 실시간 협업 기능과 커뮤니티 기반의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혁신적인 사스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30%가 넘는 경이로운 순달러 유지율 NDR과 AI 기술의 적극적인 통합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막 상장하여 시장에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 기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거대 기업 및 신규 AI 스타트업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곧 다가올 2025년 9월 3일에 첫 공식 실적 발표가 피그마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정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첫 성적 조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죠? 투자 판단 및 결정 책임 고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피그마라는 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AI 생성 정보 유의사항 고지도 드립니다. 본 분석 내용은 AI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정보는 때때로 오류나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공된 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항상 교차 검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